위르겐 클린스만 지휘 아래 피파 랭킹 23위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2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4-1-2-3 포메이션을 선택하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략을 펼쳤는데요. 손흥민은 좌측과 중앙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빌드업에 참여하고 전반 초반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어 스스로 득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골을 통해 손흥민의 득점으로 한국은 초기에는 요르단을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무사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 요르단의 공격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우의 자책골 이후에는 야잔 알 니아마트의 역전골로 상황이 뒤바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에 김태환과 홍현석을 투입하여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공격은 결정적인 마무리를 이루지 못하며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1무로 대회에 출발하며 요르단과 함께 그룹에서 1위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 재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의 슈팅이 수비에 맞고 골 넣어 2대2로 비겼다. 역전에는 실패했지만 최소한 패하지 않고 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게 일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무승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변이라고 여겼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스타 선수들을 보유한 대표팀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비기면서 이번 경기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지 아랍 기자들은 국내 기자들을 향해 손흥민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기에서의 부진은 손흥민에 대한 비판을 촉발시켰고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그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이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격려보다는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골을 실점한 상황이 되게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시간이 계속 있었고 공간도 많이 벌어지고 찬스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후반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어서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기였다. 숨길 필요 없다. 우리가 부족했고 요르단은 준비를 잘해 좋은 경기를 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상황적으로 엄청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손흥민은 PK골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이기지 못했다. 어떤 팀이라도 만나야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보겠다. 오늘 아픔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좋은 예시가 됐고 조별리그에서 이런 경기가 나와 다행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가장 의심되는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과 함께 최고위 자리에 있는 조규성입니다. 카타르 한국 대표팀을 취재하는 취재기자들의 전속 소식통에 따르면 라커룸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는데요. 확실히 그들은 최근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조규성에게 코치가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조규성은 몇 차례의 좋은 기회를 마주했지만 그는 계속된 실수로 인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슈팅을 시도하더라도 공은 골대 밖으로 향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의 불안한 플레이를 보자마자 오현규 카드를 뽑아내려 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호는 후반 추가 시간에 미드필더 황인범의 슈팅이 상대 선수에 의한 자책골로 이어져 간신히 패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전까지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면서 황의조, 조규성, 오현규가 꾸준히 선발로 뛰어왔고 상황에 따라 손흥민과 황희찬도 최전방 공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의 조규성의 부진은 그동안의 안정적인 전력이 어떤 때든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대표팀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조규성과 오현규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를 맡은 이후 13경기에 출전한 조규성은
단 2골만을 기록하며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아직 A매치에서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한 오현규의 부진도 이 문제를 더욱 야기하고 있는데요. 황희찬이 부상으로 인해 조별리그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이나 황희찬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황희찬의 부상 회복과 함께 조규성과 오현규의 컨디션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상태가 토너먼트까지 이어진다면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칭 스태프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성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해서 기회를 낭비할 경우 선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희찬이 복귀하면 조규성은 더 이상 클린스만 감독의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2차전에서 한국은 요르단과 치른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로 우세했지만 박용우의 자책골과 야잔 알라이마티의 역전골로 인해 리드를 뺏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황인범이 야잔 아라랍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패배를 피했다. 이 결과로 한국은 조 2위를 기록했는데요. 승점은 요르단과 동일하게 4점이나 득실차가 플러스 1로 요르단에 밀려 2위에 머물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대0으로 바레인을 이기며 승점 3점을 얻어 조 3위에 올랐고 말레이시아는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4위로 탈락했는데요. 조 1위 확정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은 승자승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요르단을 이겼다면 바레인과 요르단 모두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은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1위, 2위, 3위 중 어떤 위치에도 올 수 있습니다. 3위가 될 경우에도 현재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 확률은 높지만 상대팀은 순위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는데요. 16강에서 한일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먼저 일본이 3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D조 2위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전력차를 고려할 때 이 조건이 높은 확률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2조 2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요르단이 바레인에게 패배한다면 이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또는 한국이 비기고 요르단이 지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요르단이 동시에 이기지만 한국이 요르단의 득실차를 넘어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죠. 현실적으로는 2조 2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패배한다 해도 바레인이 요르단을 이기지 못한다면 조 2위가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16강에서는 F조 1위와 대결하게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은 F조에서 최강으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전술이 완벽하게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태국, 오만, 키르기스스탄보다 강력한 전력을 지닌 팀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F조 팀들은 아직 1경기만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F조의 모든 팀이 한국과 16강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태국이 1위, 사우디가 2위, 오만이 3위, 키르기스스탄이 4위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패하고 바레인이 요르단을 이기면 한국은 조 3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수치적으로는 말레이시아에 대패하지 않는 이상 16강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한국은 이라크나 카타르와 맞붙게 되며 확률적으로는 이라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컵 규정에 따르면 2조 3위 팀이 A조 1위인 카타르와 대결할 확률은 20%, D조 1위인 이라크와 대결할 확률은 47%로 나타납니다. 이는 처음에 예상했던 이라크와의 대결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